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발해 볼 것은 게시판 기능이 포함된 회원제 채팅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게시판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메시지함에 가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용자와 채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해보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 강좌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유관순과 이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홍길동과 유관순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필 설정을 안 해서 기본 프로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필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회원 정보 수정 또한 가능하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될 법한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를 입력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뭐 답장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전송이 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쓰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파일 또한 등록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기능들을 다 총 20강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강좌의 첫 번째 강의이고요. 아마 JSP를 갓 공부하신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로 한번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실제로 이렇게 배포를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강의의 목적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이 생긴 프로젝트를 개발해보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해주셔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번 강좌가 회원제 채팅 서비스를 주 기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저 챗이라고 한번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트스트랩인데요. 이렇게 바로 get 부트스트랩에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 부트스트랩 버튼을 눌러서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디자인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디자인에 약한 개발자들을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어떠한 디자인 세트를 사용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처럼 디자인 감각이 떨어지는 개발자한테는 확실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받은 다음에 폴더를 열었을 때 존재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복사한 다음에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웹 콘텐츠 폴더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부트스트랩 디자인 프레임워크 말고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디자인 양식을 또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CSS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커스텀하게 만든다고 해서 custom.css라고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웹 콘텐츠 폴더 안에 처음으로 프로젝트가 실행됐을 때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index.jsp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독타임 HTML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지워주셔가지고 이렇게 HTML5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인코딩은 전부 다 UTF-8으로 맞추어서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UTF-8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들여쓰기 또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부트스트랩을 넣었을 때 반응형 웹이 잘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메타 태그로 뷰폴트와 관련된 것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링크한 다음에 디자인 CSS 파일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bootstrap.css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저희가 추가했던 CSS의 커스텀 CSS 파일 또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JSP AJAX 실시간 회원제 채팅 서비스라고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JAX를 위해서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jQuery를 링크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았던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JS 파일 또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인덱스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션 작업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토대로 세션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유저 아이디라는 세션 값이 비어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에는
해당 문자열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특정한 사람의 아이디 값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이건 나중에 로그인 같은 처리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관리 부분을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유저 아이디란 이름으로 만약에 로그인이 되었다면 세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널 값이 아닌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 안에 해당 사용자의 세션 관련한 그 값을 스트링 형태로 바꾸어서 넣어줌으로써 해당 사용자의 접속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 한 다음에 내부 bar 하고 내부 bar 한 다음에 디폴트로 이렇게 부트스트랩의 내부 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div 클래스 한 다음에 헤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한자라도 틀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입력하는 것과 일단 동일하게 입력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토글 또한 속성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콘 바를 총 3개만큼 넣어줍니다. 이제 아이콘 바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가로 짝대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가로 짝대기를 3개 지어주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런온 서버를 해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행이 되면 이런 형태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반응형 웹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였을 때 이렇게 짝대기가 3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짝대기 하나하나가 이 아이콘 바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한 개를 없애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짝대기가 2개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짝대기 3개를 디자인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나아가서 아래쪽에는 하나의 내부부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로고나 아니면은 해당 웹사이트의 제목 같은 걸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실시간 회원제 채팅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버튼의 바깥쪽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div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collapse 내부 bar collapse 그 다음에 id 값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ul이라고 해가지고 한 개의 리스트를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리스트의 항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index.jsp로 가는 main이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널값이라면, 즉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한 개의 리스트를 더 만들어주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바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내부바 라이트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목을 넣어주는데, 이렇게 항목으로는 드랍다운, 즉 아래쪽으로 내려서 어떤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A 태그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샵이라고 해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한 다음에 드랍 다운 해서 토글로 만들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토글 또한 드랍 다운으로 만들어 주시고, 롤은 버튼이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aerial has popup은 이렇게 트루값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접속하기라고 넣어 주시고요. 스팬 클래스 한 다음에 캐럿을 넣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캐럿이라는 하나의 이미지 또한 띄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메인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접속하기 옆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이 캐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A 태그 넣어가지고 login.jsp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로그인이라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또한 이렇게 똑같이 또 복사를 해서 join.jsp로 이렇게 회원가입이라는 내비게이션 또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ul 태그로 담아서 실제로 리스트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리스트의 종류는 드랍다운 메뉴로서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A 태그 바깥쪽으로 넣어주시면은 성공적으로 드랍다운 메뉴 또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한 다음 눌렀을 때 아래쪽으로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안 되었을 경우고요. 이제 로그인이 되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else문을 넣어주시고 이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을 조금 바꿔주는 식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회원 관리라고 이름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단은 로그인 했을 때 이렇게 회원 관리라고 내비게이션 메뉴가 나오도록 한번 구현을 해보았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초기 메인 화면에 메뉴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